안녕하세요. 더얼음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에 한 편 찍었죠. 이제 모두와 함께하는 올바른 부모 되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생각하고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 두 편을 연속해서 찍으려고 합니다. 1편은 찍었고요. 두 번째 편은 시간 정말 없는 거니 아니면 없는 척 하는 거니. 3편 나만 모르는 내 아이의 속마음 들어봤니?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 정말 시간이 없다. 나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조금은 비판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는 물론 맞죠.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냐는 거예요. 내 개인 시간도 다 정말 이제 희생을 할 정도로 시간이 없냐는 거죠. 이제 아내랑 저랑 이제 거의 싸울 일이 없는데 가장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육아에 대한 이제 아이의 교육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딪힐 때 가장 많이 싸워요. 저는 음 조금 이제 괜찮다,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주의고, 저희 아내는 너무나 이제 완벽주의자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럴 수 있다, 애가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아이가 잘 못하거나, 저희 아내는 그랬을 때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허용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고, 저희 아내는 이제 꽉 막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아이를 낳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두 명, 세 명을 키웠을 때 그 두 명, 세 명에게 똑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 두 명, 세 명을 올바르게 이제 다 꽉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가 경제 보탬은 안 되지만 한 명만 낳자라는 주의였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두 명, 세 명 낳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희 아내가 이제 한 명만 키우는 것도 너무나 이제 힘들어 하면서 저한테 이제 두 명 있었으면, 세 명 있었으면, 그러면 더 나았을 때 서로 놀고,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두 형제가 이제 한 명 있는데, 부모님이 뭐 똑같이 사랑한다, 어느 손가락 물어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정말 50대 50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누구도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없어서 한 명만 이제 낳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서 뒹굴뒹굴 거리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즐기는 걸 좋아했는데 그런 시간 없어요. 저는 이제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퇴근을 11시 넘어서 합니다. 집에 가면 거의 한 11시 반 정도 되고 그럼 씻고 그러면 아내랑 잠깐 얘기하다 거의 1시가 다 돼서 자요. 저희 아이는 10살 3학년인데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잠이 듭니다. 그럼 아침에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나요. 제가 아이랑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거는 아이가 그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의 그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도 그때 일어나요. 4시간, 5시간밖에 안 자고 일어나서 아이와 놀아주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합니다. 주말에는 온전히 정말 아이의 노예처럼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목욕도 같이 하고 물풍선도 같이 하고 막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일주일 동안 그 모아뒀던 그 에너지를 다 제가 이제 소비를 해줘요. 이제 아주 가끔은 하루 정도는 정말 온전히 혼자서 있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마음으로 버텨요. 이제 10살인 이제 저희 딸이 언제까지 나랑 이렇게 놀까? 이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어, 아이를 잘 양육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아이와 뭐 대화를 많이 하고 뭐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아이와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을 공유한다는 그 안에 있어서 대화를 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 또 같이 교감을 나누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일정 부분 나의 것을 포기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텔레비 보는 시간, 내가 운동하는 시간, 내가 친구 만나는 시간,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는 시간, 내가 엄마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포기해야지 그 시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양육과 육아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희생과 포기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이와 보낼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꼭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이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정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척 하는 건가요?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강입니다. 나만 모르는 내 아이, 내 아이의 속마음 들어봤니? 이제 우리 부모님들 대화나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잘 알고 있는지는 저는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이제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해보면, 정말 우리 부모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물론 부모니까 가장 잘 아실 수도 있지만 가장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하는 부분과 나와서 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자세히 관찰하거나 정확하게 대화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느 부모님이 저희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채린이는 이렇게 많은 얘기를 다 하냐? 응? 우리 애는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오히려 채린이 엄마한테서 듣는 게 깜짝깜짝 놀란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저희 아이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대화를 하는 아이로 태어났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가 오면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좀 심통쟁이거든요. 말을 잘 안 해줘요. 말해줘.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돼. 막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개흉내도 내고요. 오만 짓, 오만 짓을 다 해요, 진짜. 그러면서 아이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이와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한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이가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아이가 어느 정도 심통이 났을 때는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참고 들어주는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아이와 대화하지 않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물어봐요. 오늘 무슨 일 있었니? 그럼 애가 평소에도 대화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대화를 안 하는데 나 무슨 일 있었어? 그리고 얘기하지 않죠. 아니야, 아무 일 없었어.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집에서 엄격하게 아이를 교육시키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나가서도 당연히 예의 바르고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아이 밖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우리 부모님만 모릅니다. 왜? 집에서는 안 그러니까. 집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런 나쁜 행동을 했다라고 듣고 집에서 윽박질렀을 때, 아이는 거짓말하고 변명합니다. 저희 딸도 변명하고 거짓말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믿어줘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뭐 바닥에다 침을 뱉고 쓰레기를 버리고 오줌을 싸고 오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 저는 아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이는 호기심에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 호기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뭐 요즘에 촉법소년 그런 말들이 많은데, 초등학생까지는 아이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막 어렸을 때 베란다 밖에다 오줌도 싸보고 싶고 물풍선도 던지고 사람도 맞춰보고 싶고 옥상에서 물풍선도 던지고 물건도 던져보고 싶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숨고 막 그런 거 다 하고 싶었고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그때는 부모님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잘못됐다,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혼내고 공동 육아가 됐다라면 지금은 부모님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한테도 꼭 얘기합니다. 집에서는 무슨 행동을 해도 돼요. 갑자기 뭐 유리컵을 깨보고 싶다 그럼 바닥에 던져서 깨도 되고, 부모님이 있는 산에서 부모님 밑에 내려가서 통제하는 아에 뭐 옥상에서 물풍선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싶고, 뭐 그런 거는 뭐 욕실 바닥에 오줌을 싸보고 싶다고 싸라고 하고 저는 다 되도록이면 다 허용을 해요. 단 내 눈에서는 가능하지만 내가 없는 곳, 밖에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에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부모님들 교육을 잘 시키신다는 부모님들 중에 강하게 통제하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집에서 굉장히 엄격하지만 아이가 밖에서는 내가 없는 곳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아이에게서 오는 그 피드백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모르는 내 아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내 아이를 나중에 알았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 키우기 참 힘듭니다. 네, 부모의 희생이 참 많이 반영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2편, 3편 같이 찍었는데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